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덕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힘을 길러보아요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배웠던 걸 복습해 볼게요.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성찰일기 쓰기, 속담 또는 격언 활용하기, 성찰 모음집 만들기, 좌우명 실천하기, 그리고 문학작품 활용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직접 좌우명을 만들어 보고 그걸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어요. 선생님은 매일매일 감사하자라는 좌우명을 만들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거나 할 때 꼭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항상 그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활짝 웃는 눈으로 네, 맛있게 드세요 하고 대답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도 친절과 배려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실천해보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덕적 성찰을 하기 위해서 한번 20년 뒤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20년 뒤면 무려 33살이네요. 그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33살의 자신이 상상이 되나요? 선생님은 2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지 무척 궁금한데요. 한번 미래의 내가 되어서 세 가지 물음에 대답해 봅시다. 20년 뒤 1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2번 내가 바라는 삶을 이루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요? 3번 내가 바라는 삶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예시로 영화 코코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영화를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미안하지만 영화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가수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수가 되려고 몰래 기타를 빌리다가 저주를 받아서 유령의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곳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살아있는 채로 가게 된 것이죠. 유령들은 1년에 딱 한 번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로 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 위에 자신의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단에 사진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땅으로 가지 못하는데 헥토르가 바로 제단에 사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분장해도 헥토르는 살아있는 살람들의 땅으로 가지 못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상의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남게 되면 헥토르는 영영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헥토르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헥토르는 집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도중에 그만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한 번만 다시 보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오랫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단에 사진이 올라오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딸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헥토르. 갑자기 죽게 되어서 사랑한단 말은 전하지 못했지만 헥토르는 정말 딸을 많이 사랑했어요. 과연 헥토르라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서 연설문을 쓸 것 같나요? 선생님이 영화를 보고 또 영화 주제가인 Remember Me, 기억해줘를 들으면서 내가 헥토르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헥토르의 자아상을 살펴볼게요. 헥토르는 노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자기 꿈도 이루고 또 그 돈을 가족에게 보내며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가려고 한 순간 사고로 인해 미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헥토르는 그 삶을 이루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요? 물론 꿈과 가족 둘 다 지키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헥토르는 가족을 선택했어요. 세 번째, 내가 바라는 삶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헥토르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헥토르라면 이렇게 연설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음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마음을 미처 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노래로 가수로 유명해지는 것 이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마음 한켠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20년 뒤에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33, 그러니까 33살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연설문을 쓰면 좋을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과 가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이 시간은 1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 한번 연설문 잘 써보았나요? 20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 잘 생각해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도 20년 뒤에도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카네기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무척 가난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열심히 일을 했고 철강 사업을 통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카네기는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도서관과 학교를 짓는 등 많은 기부를 했지만 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던 카네기의 일화입니다. 철광회사를 운영하는 카네기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느 청취자가 카네기를 마구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카네기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대를 향한 온갖 비난을 고스란히 편지에 쏟아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네기는 자기가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속 좁고 거만한 사람이었다니. 카네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충고해줘서 고맙다. 그 내용과 함께 사랑이 가득 찬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 카네기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가 지난 다음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있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거냐면
괜한 오해로 인해 친구한테 카톡으로 아주 긴 장문의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별일이 아니었거든요. 카톡을 보내고 후회가 돼서 삭제하려고 했지만 이미 친구가 읽은 상태여서 삭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도 그렇지만 특히 메시지를 보낼 땐 더 조심하게 됐는데요. 왜냐면 메시지는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한 후에 보내도록 노력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답니다. 특히 선생님은 밤에 침대에 누우면 서운하고 속상한 게 엄청나게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아침에 나 이날 서운했어. 나 이거 속상했어. 이렇게 카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나쁜 버릇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침에 카톡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화나고 속상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성찰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들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데 특히 선생님이 약간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답니다. 우리 한번 단원 마무리를 해볼까요?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 저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밑줄친 부분을 바꿔서 써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시인 윤동주 시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망, 자신에 대한 반성을 작품에 남기고 떠난 시인 바로 윤동주입니다. 시인은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고백하며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시로써 표현했습니다. 시인이 대학에 다닐 때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더욱 힘든 상태로 몰아넣던 때였어요. 그래서 시인은 더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었죠. 민족이 처한 처참하고 힘든 현실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때 쓴 시 자화상에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그가 겪었던 고뇌와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윤동주가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반이 되던 1941년,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한 내용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시죠. 그리고 참회록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한 인간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윤동주는 시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를 쓸 수 없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38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어요. 연희전문학교는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근데 1938년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강점기 시기예요. 특히 1938년은 일제가 지원병 형태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갈망하는 윤동주 시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고뇌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일본에 저항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했습니다. 이때 쓰여진 시 중에 하나가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시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대 상황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했던 시인의 고민이 잘 담겨 있죠. 이 괴로운 마음으로 일제에 맞섰던 윤동주 시인. 끊임없는 성찰을 함으로써 그것을 시로 남겼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생활을 배웠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은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